죽음을 예측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까요?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시기를 알 수 있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과학과 의학은 죽음에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신호들을 조금씩 밝혀내고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현상은 동물들의 본능적인 행동과도 연결됩니다. 먼저 동물 세계로 눈을 돌려봅시다. 예를 들어 코끼리는 죽음을 직감할 때 특별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들은 평소보다 더 천천히 움직이며 물가나 특정 장소로 모여듭니다. 코끼리의 무덤이라는 전설이 있는데 실제로 죽음을 앞둔 코끼리들이 물이 흐르는 고요한 곳을 찾는 모습이 관찰되곤 했죠. 과학자들은 이를 생리적인 변화와 본능적 행동이 결합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는 죽음이 가까워지면 조용히 숨을 수 있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호스피스에서 기르던 고양이 중 죽음을 앞둔 환자 곁에만 머무르는 사례가 보고되며 죽음을 알아보는 동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동물들의 행동은 본능에 의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감각 때문일까요? 그런데 인간도 이와 비슷한 신호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죽음을 일주일 앞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호스피스에 있는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는 식욕 감퇴, 잠이 늘어나는 현상, 그리고 감각의 예민함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죠.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가 단순히 몸의 기능 저하 때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고대 문화에서도 이런 변화가 주목받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에서는 사람이 죽기 전 꿈에서 특별한 상징을 본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서에서는 한 여인이 고요한 강을 건너는 꿈을 꾸었고 그 후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죽음은 미지의 영역이지만 그 앞에 나타나는 미묘한 변화와 행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과연 이러한 변화는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삶의 끝을 준비하는 자연의 신호일까요? 이 질문은 앞으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신호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무섭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서 이런 신호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일이 있었던 것 같지 않나요? 예를 들어 가족 중 연로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평소와 달라진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나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예전 이야기를 자주 꺼내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다거나 유난히 조용해지고 평소 잘 드시던 음식을 거부했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는 단순히 몸이 쇠약해진 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삶의 마침표를 찍는 자연스러운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현상은 전문가들의 연구에서도 뒷받침됩니다. 호스피스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환자들이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신비로운 경험을 한다고 전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환자들이 오래전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를 만났다고 느끼는 경험이에요. 한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죠. 어느 환자가 저를 부르더니 어머니가 방금 여기 왔다 갔어요. 라고.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미 30년 전에 돌아가셨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어쩌면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죽음을 앞둔 신호들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고 믿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혹은 당신 자신도 언젠가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될 거예요. 이런 공감대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죠. 죽음의 신호는 단지 무섭고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삶이 끝나기 전에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먼저 미국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유명한 사례입니다. 이곳에는 오스카라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이 고양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카는 평소에는 요양원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냉담한 고양이였지만
이상하게도 죽음을 앞둔 환자들 곁에는 하루 종일 머물렀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처음엔 우연으로 여겼지만 오스카가 앉아있던 환자들이 곧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면서 그의 행동이 단순한 본능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죠. 오스카는 무려 10명 이상의 환자 곁에서 마지막을 함께했고 그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판되었습니다. 이 고양이의 행동은 단순히 동물의 감각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본 걸까요? 다음으로 일본의 한 사례입니다. 도쿄의 한 병원에서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환자들의 30%가 죽음을 앞두고 특별한 꿈을 꾸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꿈들은 매우 생생하고 보통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오래전에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한 환자는 꿈속에서 어린 시절 뛰어놀던 강가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와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죠. 꿈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곳에 다녀온 것 같았어요. 그 강물의 냄새와 바람까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또 다른 사례는 한국에서 촬영된 다큐멘터리에 등장합니다. 촬영팀은 시골 마을의 90대 할아버지를 인터뷰했는데 그는 죽음을 앞두고 주변 가족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하루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놓고 본인이 평소 아끼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제 곧 떠나니 이 물건들은 너희가 잘 간직해라. 가족들은 그저 기운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일주일 뒤 그 할아버지는 조용히 잠든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런 현상을 설명하려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서 향후를 준비하려는 행동 패턴이 나타난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준비뿐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여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는 과정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죠. 흥미로운 점은 이런 신호들은 단순히 고통이나 두려움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 우리 삶에서 자연스러운 일임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마치 코끼리가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인간도 그 여정을 준비하는 본능적인 과정을 겪는 거죠. 죽음을 앞둔 신호들은 어쩌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이야기가 두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오래된 추억을 꿈속에서 다시 만나고 누군가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 곁에 남은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의 신호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순간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사람들은 흔히 죽음을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주는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지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빛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늘이 삶의 마지막 날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많이 웃어보세요. 그게 우리가 죽음과 삶을 모두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방법이지 않을까요?